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본 물건이 반, 쓰레기가 반이라고들 하죠. 환경을 고려한 일상의 변화가 정말 필요한데도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늘어나는 쓰레기. 효과적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업사이클 1세대 사회적 기업 터치4굿의 박미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터치4굿 제가 느낌은 오는데 이 뜻이 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터치4굿은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터치는 버려지는 자원을 터치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굿은 원래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S를 붙이면 재화라는 뜻도 그렇죠. 있어서 네. 제대로 된 물건으로 환경의 가치를 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굿은 두 가지 뜻으로 네.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 좋은 거니까 굿. 굿. 그다음에 물건, 재활한 뜻의 굿. 굿즈. 그래서 손을 만진다, 우리가 네. 다가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회사잖아요, 이게. 네. 2008년에 창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별한 컨셉으로 잡으셨는데, 이 업사이클도 사실 또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 업사이클로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이고요. 네. 버려지는 자원을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는 활동들을 재활용 또는 리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킨다.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회사 창업을 그런 컨셉으로 하셨다. 네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창업하실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주변에서 뭐 졸업하고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네. 물어봐서 이제 있는 그대로 나는 뭐 재활용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또는 자원순환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저는 학생일 때 창업해가지고 네. 이제 졸업 후 계획을 물어볼 때 이제 뭐 나는 앞으로 재활용 관련된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 또 많더라고요. 현실성이 있을까? 이렇게 또 네네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응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대부분 대학생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네, 뭐 네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누가 쓰레기를 돈 주고 사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되게 많았고, 뭐 정신 차려라 이런 반응도 많았고, 너는 정말 이상한 애구나. 어떻게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니? 약간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서 저는 사실 상관없었는데 이제 동료를 모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그렇죠. 근데 동료들한테 우리가 이런 좀 젊은 쓰레기장이 되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좀 재미있고 좀 괜찮게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목표한 건 세상에 어떤 변화였을까요? 저희는 사실 터치4굿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꼭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었고,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우리 아이디어들을 더해서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다양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사실은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관심이 없는 쓰레기였어서 그 쓰레기를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거나 또는 그쵸. 무시하거나 외면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쁘게 사용할 수 있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깝다. 뭔가 좀 창조적으로 이걸 재활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학생이긴 했는데 사실 조금 나이 많은 학생이었고요. 이제 중간에 휴학하고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참여라는 게 쉽게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도에 있는 청소년 기관에서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회에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주 큰 일이라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많이 모여야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매주 캠프를 기획하거나 행사를 기획하면 제가 진짜 쓰레기 많이 만들었거든요. 매주 현수막 주문하고 행사 티 주문하고 네. 이게 저의 일이다 보니까 맨날 출력하고 하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일을 했던 시점이어서 제가 만들어낸 쓰레기가 정말 창고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전국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가가 많을 테니까 이 현수막을 버리지 않게 하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2008년에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그래도 환경이라는 우리가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잡고 오셨던 뭔가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목표를 정해두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몇 년 내로 얼마를 벌어야지 또는 몇 년 내로는 빌딩을 사야지 막 이런 목표들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경영이나 이런 쪽에는 잘 모르다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없이 오로지 뭔가 우리가 존재하기 전보다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뭔가 실천법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미 우리 사회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쵸. 네, 단순히 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이어오시게 됐네요. 뭐 지금이야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는 하지만 워낙 선구자격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나요? 사실 어려운 점은 매일매일 있는데요. 네. 그 단계나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너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플리마켓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커플이 와서 예쁘다, 뭐 사줄까 이렇게 막 구경을 하다가 저희가 그게 버려진 광고판으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약간 내던지면서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걸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냐, 막 가자 이러면서 내팽개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거라서 그때는 좀 힘들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에 저희가 또 다시 플리마켓을 열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먼저 오셔서 이거 업사이클인가 봐요. 뭐 뭘로 만들었어요? 라고 막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느끼고 있고 요즘은 오히려 이런 업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힘들다기보다는 약간 가짜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요새는 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네. 약간 이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그래. 업인데 좀 속도나 규모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나야 회사가 안정될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이 난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수익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들의 안정적인 급여를 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유지가 그래서 되니. 네,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거짓으로 업사이클을 하지만 않는다면 1순위는 사실은 직원들의 안정성일 네. 거고 그리고 나서 2순위, 3순위 그리고 100순위까지는 언제나 환경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게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수익은 계속 네네네. 처음부터 난 건가요? 처음에는 워낙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네. 매출이 매우 없었지만 지출도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일반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재료를 처음에 가지고 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보통 그냥 사온 소재들은 그 후부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재단을 하거나 봉제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일일이 뭔가 이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죠. 분류하거나 세척하거나 음. 또는 이물질들을 잘라내거나 하는 작업들을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할 수밖에 그럼 없어요. 또 비용이 발생할 텐데. 네네. 그래서 다 똑같이 재단을 하는 순간에 가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환경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강사비랑 교구에 대한 비용들을 받고요. 기업의 폐기물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창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방향이 맞다면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하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또 네. 그런 길이 있군요. 네네. 네. 또 저희가 혼자 할 때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것들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음. 지금은 전국에 400여 개의 업사이클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뭐 마켓을 연다든지 공동 판매단을 연다든지 하는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터치포굿이 어떤 기업의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함께 여기서는 리싱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그런 작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네.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08년에 시작해서 3년쯤 지났을 때 이 회사를 닫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얘기가 진지하게 있었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 조금씩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오히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는 버려지는 자원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오히려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면죄부로 활용해서 더 많이 만들어도 뭐 터치포굿한테 주면 되잖아. 터치포굿한테 자원으로 제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지.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라면 터치포굿은 그냥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 그래서 진지하게 회사를 없앨 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게 리싱크 사업인데 리싱크와 업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사이클은 누군가 버린 것들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리싱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업사이클해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주체가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싱크가 버리는 사람과 사용한 사람을 싱크시킨다는 싱크로나이즈 한다. 네네네.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에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뭐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또는 사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업사이클 제품 중에서 반응이 좀 가장 뜨거웠던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업사이클의 특징은 네. 소재가 얼마나 좀 독특하고 소재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매력들이 좀 정해지기 때문에 매번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네. 요즘은 사실 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이 워낙 버려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로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되고 네. 또 제품도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희가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을 이용해서 기후위기 동물 시리즈로 이제 담요를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페트병으로 좀 담요를 만든 건가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페트병이 실처럼 네. 사실 페트병으로 실을 만드는 거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되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지금에서야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코알라 모양인데 네, 네. 굉장히 그- 귀엽네요. 그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때- 호주의 산불 네, 맞습니다.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담요의 판매 수익금이 그 코알라의 화상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었던 네, 그 네. 코알라가 쓰고 있는 모자가 소방관 모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그 딱딱한 플라스틱이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요. 보들보들한 보들보들한 실로 느낌의. 신부님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뭐 만져보게 네, 해드리고 네. 싶어요. 이거 어떠십니까? 네, 진짜 동물털 같은 느낌이에요. 코알라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 듯이. 호주에 산불 났을 때 코알라가 겨우 살아나서 소방관한테 안겨 있는 그 네, 사진이. 화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딱 떠오릅니다. 와,
쟤는 누구예요? 네, 얘는 오리인데요. 이제 한쪽에선 산불이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너무 추워져서 이제 그 보온 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오리 털을 뜯기는 오리들이 되게 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역시 똑같이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담요인데 그 오리털 대신에 이 담요를 사용하면 오리도 오리대로 좀 따뜻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담요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리싱크 개념을 여기다 적용한다면 페트병 만드는 회사에서 얘네들을 또 가져와서 뭔가 그 회사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는 호텔처럼 대량으로 페트병을 사용하는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페트병들을 모아서 이제 뭐 담요라든지 목도리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여기에도 한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립스틱으로 만든 크레파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립스틱 남은 걸 그 색깔이 있으니까 붉은색 네네네. 그걸로 크레용으로 만드는 거군요. 아무래도 네. 유행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아. 입에 닿는 거라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집에도 좀 1cm 이상 남아있는 립스틱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고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면서 립스틱 판매량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때 회사들에서도 버리는 립스틱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립스틱을 가지고 그 립스틱의 색깔을 그대로 담아낸 사실 네, 향도 좀 그러네요. 좋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크레용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쓰는 크레용 색깔이 이렇게까지 예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딱 열자마자 마치 립스틱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이 굉장히 색깔이 예쁘고, 그럼 궁금한 게 크레용의 색깔이 매번 바뀌나요? 왜냐면 립스틱 색깔이 다 다르니까. 매번 바뀌고요.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100세트를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그 100가지 안에서도 색깔들이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는 편이에요. 더 매력적인 네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립스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크레용을 다시 사서 뭐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도 그렇고 사실 뭔가 친환경 상품을 쓰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별론데 지구를 위해서 억지로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업사이클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렇죠. 다른 업그레이드된 제품보다 제품이니까 그렇죠. 좋은 제품이죠. 네. 더 기쁜 마음으로 구매해야지만 사고 싶은 마음이 업사이클이라고 드는.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립스틱 크레용 같은 경우는 색깔이 기존에 있는 크레파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부용으로도 또 직접 사용하는 용으로도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너무 예쁩니다. 정말 아까 500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500가지에 버려지는, 그러니까 500가지의 쓰레기들이 이 업사이클이 다시 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기쁘게 들렸어요. 네. 그럼 다른 제품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리고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얘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약간 속이 비치는 형태의 제품인데, 그래서 이걸로는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쫙. 이렇게 수달을 그림이 그려낸 수달이군요. 스카프를 만들어 봤어요. 수달은 굉장히 깨끗한 물에 사는 네네. 동물이니까.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고 네. 사실 최근에 한강에서 수달이 번식에 성공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사실 한강의 복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걔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수달을 아유, 귀엽네. 요걸 봤었는데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고 또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화 작가랑 같이 일러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카프도 만들어서 이 제품들은 수익금이 그 한강의 수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직접 판매도 하시지만 이렇게 기부가 다 되는 형식인 건가요? 저희가 회사 전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서 사회적 기업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재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뭐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을 하거나 또는 기부를 하거나 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 코알라 담요부터 시작해서 애니멀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캠페인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 코알라라든지 상갱이 또는 수달 같은 한국의 멸종위기 종들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그 기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로 다른 일반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가격은 저희 목표는 일반 제품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항상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들의 특징이 다 한국에서 가공될 수밖에 없어서 그 원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기존 소비자가보다 살짝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네. 그런 고퀄리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지향을 하는 거군요. 저는 사실 이 앞에 있는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화분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화분인데요. 플라스틱이군요. 이 레고 같이 돼 있어요. 저는. 네네. 저희가 저 제품이 그 밀폐용기나 배달용기 7개를 재활용해서 만든 화분이거든요. 보통 재활용 화분이라고 하면 단순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람들이 좀 기꺼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블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언제든지 뭐 다시 만들거나 하면서 이제 애정을 쏟을 수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악기인데 칼림바? 네. 한번 요건 연주-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물품을 좀 더 확대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업사이클 소비자들은 20, 30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칼림바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버려진 우산하고 네. 나무 부분이 그 학교 나무 바닥으로 만들어져 학교 있거든요. 마룻바닥에 네. 나무하고 우산살로.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학생이 직접 만든 건가요? 네네,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고요.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오. 음계를 맞춰서 네네. 하고 네. 있고 이게 학교 나무바닥으로 만든 거라서 이름이 네네. 학교종이 땡땡땡이고 이 프로그램이 악기를 만들어서 학교종이 땡땡땡을 다 같이 연주하면서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근데 이렇게 또 재활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품 질에 정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품을 개발할 때 특히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업사이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우리는 쓰레기들의 엔터테인먼트사다 이렇게 네.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버려진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네. 또는 강점들을 끌어내서 이것들이 가장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찝찝하면 안 되니까 필요하다면 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립스틱 크레용 같은 경우도 3세 이상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검사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뭐 장난감류도 모두 다 안전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자체 연구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버려지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계속 연구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 소재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립스틱이 정말 많이 버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조사를 좀 하고요. 실제로 많이 버려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아서 연구소에 갖다 줘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봐라. 갖다 주면은 뭐 그 소재에 대한 분석들을 하죠. 립스틱의 특징은 뭐 입에 닿을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색깔이 되게 예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조사를 하면 그 후에 같이 앉아서 그럼 이 특징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주로 대상이 아이들인가요? 저희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하고 저희 그 교육센터 이름이 도시형 환경교육센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대상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사실 코로나19 때 교육팀이 좀 일이 없어서 그 김에 쉬어가는 김에 제 약간 수건 사업이었던 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군요. 좀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까지 더 갖춰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터치포그시 어떻게 보면 1세대인데 지금은 네. 이제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작년부터는 창업 지원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2022년부터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한 업사이클 디자이너 양성 과정이라든지 도시형 환경교육 전문가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자기의 업으로 살고 싶은 사람,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전문적인 지원과 서포트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들을 선발해서 사업비도 지원하고 또 교육이나 협력을 같이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도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싶은데요. 대표님은 제품이나 사업 아이디어는 주로 좀 어디서 얻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기왕이면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업사이클 연구소 이름도 기왕이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버려야 할 때 기왕이면 누군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만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 기왕이면 버려지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좀 가벼운 생각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는 편이에요. 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또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도 찾아서 이렇게 좀 보시는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이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시는데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었을 때 뭐 뉴스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 순간 나의 목표는 평창올림픽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업사이클 하는 거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되게 어렵게 막 연락을 해보면 네.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는 대부분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준비 기간에는 행사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걸로 연락하지 마라. 그렇죠.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엄청 구박을 들으면서 거의 3년 동안 이제 두들긴 결과 극적으로 연락이 돼서요. 저희가 평창올림픽이 이제 폐회식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한 30톤 정도의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다양한 그 평창 올림픽의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다양하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제일 많은 평창올림픽 쓰레기가 뭐였어요? 평창 올림픽이 개폐식장이 분해가 돼서 그 분해가 되는 네네. 그 그거 다 디자인이었어요. 버려요, 그걸? 그게 그래도 신경을 좀 써서 걔를 버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큰 경기장이잖아요 올림픽은. 근데 사실 네네. 평창은 그렇게 큰 경기장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축소해서 다시 짓는 형태였고 조립식으로 애초에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성화대로 걸어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은 소각 예정이어서 저희가 그 계단을 다 가져와서 그 성화대 모양의 램프를 만드는 나무로 작업을 만든 했습니다. 램프. 네, 나무여서요. 네. 그래서 와. 김연아 예뻤겠다. 선수가 밟았던 네. 나무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요, 네. 대표님? 오. 사실 나무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건축 자재여서 뭐 그렇죠. 그렇게 좋은 자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모든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밟았던 그렇죠. 나무다. 뭐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지금 평창올림픽 기념관에서 공식 굿즈로 채택돼서 판매도 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지 듣다 보니까 막 계속 소름이 돋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하면 참 좋겠다 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고민이 환경에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까지 막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뭐 억지로 분리하려다가 약간 다치는 분도 너무 많고 해서 요즘 가장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선가 이 자원들이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명확한 기준은 분리배출 마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뉴스에서 비닐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더라라고 들으셨더라도 내가 구매한 것에 분리배출 마크가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분리배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얘는 분리하면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도 분리배출 마크가 없으면 걔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리배출 마크를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마크가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고 또 마크가 있는 것들을 잘 분리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하고 이제 중요한 원칙이네요. 네. 저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농담으로는 네. 만약에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버리면 걔는 소각 폐기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리배출 마크가 없고 네. 그거는 법적으로 재활용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소각될 수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소각. 마크를 그래서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마크가 없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이 회사 사무실에는 쓰레기통도 없을 것 같고 왠지 뭔가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른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점 있으실까요? 저희는 사실 일반 회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반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반 정도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을 잘 강요하진 않는데 저희가 딱 3가지만 강요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터치포굿이니까 분리배출은 정확하게 해야 그렇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각자 사 먹을 때까지 뭐라고 하진 않지만 회사 돈으로 커피를 사 먹을 때는 반드시 개인 컵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커피 나가서 먹자 했는데 안 가지고 왔으면 그 친구는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강제하고 있고 네. 저희가 밥을 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먹으면 아무래도 매 끼니 버려지는 것도 되게 많아서 직접 취사를 해서 먹으면서 약간 조그만 텃밭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버려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 생활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또 어떤 일에 매진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야도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의 그 2023년 목표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물품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업사이클 브랜드가 40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패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제품을 만드는 건 좀 어렵거든요. 또 안전 기준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고 또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버려진 걸로 뭔가 만든 걸 사주기엔 조금 찝찝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선입견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동안은 많이 도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의 목표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여서 교구라든지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업사이클로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 확실히 정했던 목표는 잘 망하는 회사가 되는 잘 망하는 겁니다. 회사. 네. 어떤 의미죠? 더 이상 사람들이 버려지는 자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터치포굿이 인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쓰레기가 없으면 망하는 네. 회사니까 네네. 쓰레기가 없는. 네. 만들어서 저희의 네. 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잘 망하는 회사가 되는 네. 것이 저희의 진짜 목표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운 목표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가 일을 하려면 어떤 예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야 저희가 일하기는 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쓰레기가 정말 나오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 네.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 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생업으로 바쁘지만 자기 일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도움이 늘 있죠. 이웃과 세상에 관심을 갖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